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뵙는데 이렇게 확 바뀌었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역시 금리였구나.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패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문주홍입니다. 전문가님, 이게 네. 웬일입니까? 연일 상승세입니다. 오늘자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금리였구나. 기승전 금리.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반등 상황 속에서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한 2~3달 만에 처음으로 그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6월, 7월 지수가 2,500포인트, 2,600포인트 넘어갈 때에는 조심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는 이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된 8월 이후부터는 주변주를 제 방송 끝나면은 다 정리하셔라, 정리하고 준비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한 2, 3주 전부터 이제 준비를 좀 하셔라. 2,400에서 800포인트까지. 그리고 그 아래로 떨어지면은 더더욱이 준비하셔라 하고 이제 청금의 기회가 왔다라고 지난주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돌변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좀 반등을 했지만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 잔고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겁니다. 현재의 어떤 시세의 그런 부분보다도 방향을 트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을 보면은 이틀 연속 반등을 했죠. 결국은 금리였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난 이제 그 1월부터 1월 3일 그 바닥을 찍고 7월 달까지 굉장히 랠리를 많이 했잖아요. 배터리, 제가 강조드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었고요.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배터리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금리였어요. 금리.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7월부터 시작된 그 조정의 그 의미도 금리의 우려, 그게 이제 있었고요. 엊그제 이제 요번에 그 파월 의장 어제죠. 그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지 않나 그런 기대치가 이제 반영을 하죠. 그래서 올해 1월 3일 날 바닥을 찍고 시작한 출발점도 금리였고 7월 이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이 3개월의 조정의 시작도 역시 금리였고 지금 분위기를 이틀 동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리입니다. 이따가 종목 상담이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그 포트를 좀 더 유연하게 좀 해야 될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발표 이후로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체감되는 게 그다지 좋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누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시장 전략들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는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성일 하이텍. 네, 성일 하이텍. 1,520원에 비중 10%예요. 네, 성일 하이텍 17만 1,520원에 비중 10% 담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2차 전지 리사이클 관련한 종목인데요. 오늘 종가 네. 기준으로 99,500원입니다. 좀 매수가를 이탈을 많이 해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음이 많이 속상하시죠? 네. 자, 성일 하이텍이 17만 원이면은 뭐 올해 연초에 네, 네. 연초에 사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딱 사신 점이 여기네요, 여기. 네. 이때 당시에 뭐 이렇게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고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런데 네.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를 들어간 시점이 여기예요, 여기. 이게 2월에서 3월 넘어가는 요 시점이거든요. 네, 예, 그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혹시 제 방송 보셨나요, 이때? 그때는 제가 아예 방송을 한 번도 못 보고 지금 하시는 거를 제가 한 7월 달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시군요. 7월 달부터 성일 하이텍 포함해서 세비캠 같은 폐배터리 나오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여기서? 아니, 제가 방송을 그때부터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못 들었었어요. 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 당시에도 2월, 3월이면은 상당히 제가 이제 1월부터 해서 주식반장 코너를 통해서 배터리를 7월 중순까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 성일 하이텍이나 폐배터리 쪽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 3월 달에. 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거의 폭등이 나왔죠. 두세 달 만에 뭐 100%, 200% 뭐 그 이상의 수익이 다 나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노란톡에서도 공개로 말씀드린 반도체주를 포함해서 배터리주도 전부 다 더블 이상씩 다 났어요. 대표적으로 뭐 TCC 스틸이라든가 뭐 코스모 신소재, 뭐 DNT 뭐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 같은 것도 전부 다 이 당시에 요 시점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근데 같은 동기간 중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이 시점부터 그런 종목들은 전부 다 거기서 더블에 따더블이 다 나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산 이 종목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같은 기간인데. 네네. 이게 뭐냐면은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장기 성장은 뭐 좋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그거를 끌어다가 폐배터리를 뭐 리사이클링해서 뭐 추출해서 이 기업의 실적이 급증을 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25년도 이후 정도 되면은 좀 가능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 시점이 갔을 때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이나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중소 그런 기업들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돈이 돼요. 거기서 그 폐배터리 갖다가 전부 다 가공하고 뭐해서 막 추출하고 하면은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광물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게 돈이 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웬만한 대기업들이 그룹이죠. 대기업 그룹들이 다 진출을 한다고 선언을 다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쟁이죠. 경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K, 뭐 삼성 SDI 그리고 LG 같은 경우가 뭐 글로벌 넘버 1, 2, 3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들도 그게 돈이 되는 거 아니까 자체 생산을 하고 그걸 팔고 폐배터리를
어마어마하게 가져올 거 아니에요. 다 진출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 되니까. 거기에 뭐 포스코라든가 뭐 LS라든가 돈이 되니까 롯데마저도 다 진출을 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그 개별 회사들이 거기에 경쟁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시기가 오는 게 25년도 이후 정도?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페베트리 말고 차라리 양극재에서 3월, 4월 내내 그냥 5월, 6월까지 계속해서 양극재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일이 터졌으니까 수습은 해야 되잖아요. 네. 비중이 10%고 17만 1,000원이면은 이게 그 실질적으로 하락폭은 여기서 이 꼭대기에서 여기 이 꼭대기에서 현재 요 저점 여기까지 49% 빠진 거예요. 반토막.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7월 달에 에코프로 포함해서 전부 다 고점에서 지금 현재까지 60% 이상 빠졌어요. 그렇죠? 네. 네. 그거에 비하면은 뭐 에코프로 150만 원에 사신 분에 비하면은 뭐 이거는 뭐 그냥 양호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하나의 허들을 넘은 거예요. 어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그런 말씀 드렸죠. 돈 있으면 이제 준비하시라고. 근데 허들을 넘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 같이 반등을 해요. 기본 반등은 다 같이 가요. 기본 반등은 가는데 그 기본 반등 이후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낙폭과대로해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 갈 거예요. 지금은 파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반등이 오면은 약 11만 원. 11만 원이 1차적인 허들이고요. 그 다음이 12만 원, 그 다음이 13만 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려오는 자리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한번 멈췄다가 요 깨진 자리 있죠? 요거를 흔히 우리가 매물벽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때 기대감을 갖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또 엎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손해일 거 아니에요. 올라오기만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여기 오면은 이분들 다 팔려고 하실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 11만 원에서 12만 원 요 자리가 어쨌든 반등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기본적인 반등은 한번 올 자리예요. 여기 정도까지는. 그러면은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오면은 내가 매수한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를 해서 그쯤 되면은 시장이 새로운 판도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도주라고 하죠. 지난 상반기에는 배터리가 시작을 해서 봄부터 해서 반도체가 쭉 이끄는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주도주라고 그래요. 시장의 주도주. 근데 지금은 주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낙폭과대로 해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고장에 찍혀 있는 웬만한 종목군들이 기본 반등은 나오는데 그 시점이 되면은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와요. 옮겨 타셔야 돼요. 그때.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계시다가 한 12만 원대 정도 오면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절이 좀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을이 이제 만추가 되고 있잖아요. 아마도 연말 연초쯤 되면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쯤 돼서 제가 이 방송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면은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은요, 반등을 노려서 12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손실폭을 축소하고 정리를 하고 나온 이후에 현금을 갖고 계시고 주도주로, 그때 필요한 주도주로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아프리카TV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4,000원에 비중은 20%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64,800원입니다. 매수가를 소폭 좀 상회를 한 상황입니다. 인데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크게 한번 밀려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익권이시거든요. 자,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반등 시 매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문자로 상담을 주신 분이 매수한 시기가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가격이 그냥 딱 놓고 봐도 장기 차트를 놓고 봐도 여기 매수가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기본적으로 요때 만약에 사셨으면은 이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놓친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요 시점이 아니라 현재 요 최근에 어제 오늘 요런 자리에서 사셨으면은 샀는데 64,000원에 20% 사가지고 상담을 한다? 그거는 주식을 좀 뭐 상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상담할 이유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 하루 이틀의 확신도 없는 매수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냥 매도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반등 시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상담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솔트룩스 주셨고요. 매수가가 34,200원에 비중은 20%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AI 챗봇 관련한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는 하루였거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뭐 34,200원에 20%. 이 위에서 물리셨네요. 이 위에서 물리셨고요. 소위 말해서 그 연초에 그 챗 GPT가 나오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종목들 이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종목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오른 종목들인데 자, 한번 볼게요. 박살이 났다가 추세로 박살이 났다가 작년에 그리고 올 연초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챗 GTP 그게 나오면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명에 박혔지만 마인즈랩이든가 뭐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이제 그 상담 주신 분이 34,200원이면 여기예요. 여기 요런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히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한번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났다가 다시 여기서 쌍봉이 나왔어요. 쌍봉. 쉽게 말해서 여기에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여기서 안 팔았겠습니까? 팔았죠. 그럼 여기서 더 간다 이제 하고 나서 여기서 또 샀겠죠.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수직 급락을 했어요. 수직 급락을. 수직 급락을 하고 그냥 그림을 딱 봐도 이거는 그냥 매도입니다. 매도인데 언제 매도냐? 자, 일단은 3만 원이 벽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이 좀 따라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를, 그것까지 나는 기다리랜다. 그거 하는 것보다는 여기 맞고 또 이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요거처럼. 여기 지금 내려온 것처럼 이게 또 여기 맞고 이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정도 부근 이번에 반등을 노려서 3만 원 정도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볍게 어차피 시장이 지금 다 같이 하락 조정해서 가격 메리트가 다 생겼잖아요. 대장주며 뭐며 할 거 없이. 그러면은 그냥 매도하고 새 판을 짜셔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도 3만 원 부근까지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요. 그때 돼서 좀 정리를 하시고 시장에서의 주도주로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황 분석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SK하이닉스를 주셨습니다. 11만 5천 원에 30%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SK하이닉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만 5,800원입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이 FOMC 이후에 그래도 SK하이닉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 앵커님 어떻게 보세요? 왜 말을 못하세요? 저의 의견보단 전문가님의 의견이 필요하죠. 되게 당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면은. 자, 우리 시청자분 뭐 11만 5천 원에 30%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요. 보유 의견을 드리고 일단은 동종목 같은 경우는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정도까지 해서 굉장히 좀 뭐 만 원 단위로 좀 매물의 벽이 그러니까 좀 더 업을 시켜 주려면은 만 원 단위로 이런 그 이 뭐라 할까요?
매물을 좀 소화하고 또 가고 소화하고 가고 그런 절차를 좀 갈 걸로 보여져요. 자, 일단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HBM의 거의 뭐 독보죠, 독보 지금 현재 독보인데 지금 현재는 적자를 나고 있지만은 HBM3 같은 경우는 내년 내에서 이제 회복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낸드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서는 낸드 쪽이 지금 그 골머리가 이제 좀 썩고 있는 거고요. D램 쪽은 이미 DDR4에서 DDR5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HBM3라는 게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쪽은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제가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반도체 올해 봄부터 해서 바닥 시세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추세는 이제 바닥을 탈피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미 반도체 D램 같은 경우는 감산을 통해서 그 6월 달에 재고 바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그러니까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에서 재고를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왔어요. 그래서 9월부터는 이제 재고 증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좀 나오고, 결국은 이제 DDR5 쪽이 결국은 이 회사의 핵심이 되는데, HBM은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유하면서 이렇게 좀 가셔도 좋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동종목 또 좋지만은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10,000원 단위로 해서 기대 수익이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뭐 여기서 8만 원 정도 보고 얘는 한 15만 원 정도 볼 텐데 현재가 대비해서 한 15만 원이라고 하면은 매수가 대비해서는 물론 높지만은 얘가 그 정도 가면은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장비 업체들, 핵심 장비 업체들은 이번에 상반기 때 봤잖아요. 하이닉스가 한 40% 오를 때 그 뭐 이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종목군들은 뭐 300%, 400%씩 올랐잖아요. 그런 결과치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안전하게 어떤 그런 부분을 운영해서 가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정도 선으로 끌고 가셔도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은 계속해서 보유해 가시면서 수익 폭을 좀 더 키워보는 전략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 동성제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090원에 100% 비중을 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6,900원입니다. 최근에 이 빈대 관련주로 좀 묶였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의 뭐 100% 몰빵을 이제 질르셨는데 지금 뭐 6,900원이니까 약 15% 정도 수익이죠. 15% 정도 수익인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을 100% 이렇게 몰빵을 해서 지금 한 15% 먹었는데 이걸 더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또 상담을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냥 적당히 챙기시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냥 단순히 볼게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추세, 최근 뭐 4, 5년 동안의 추세인데 추세 자체가 없죠. 그냥 주식의 어떤 그 흐름, 히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히스토리가 없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냥 이 급등이 하나 나온 거잖아요. 급등 파동이 하나 나온 건데 요걸 가지고 상담을 한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익을 챙기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100% 비중이니만큼 수익을 챙겼다 싶으면 그때는 좀 빠르게 차익 실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만나보기 앞서서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 DIC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330원에 비중은 20%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5,240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소폭 이탈을 한 상황인데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기다리며 매수가 부근까지 여력이 있을까요? DIC 뭐 5,330원이네요. 네. 5,330원이면 거의 뭐 비슷한 가격이네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부품이잖아요.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 20%면은 지금 현재 이제 하나 좀 넘어야 될 선이 5,300원. 우리 이제 시청자분이 그 매수한 가격이에요. 매수한 가격인데 이 부분을 좀 넘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자, 이렇게 좀 돌려볼게요. 자, 보면은
상반기에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한번 핫했던 그런 시기에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한번 그 쏟아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하는데 이 까만색 선을 참고로 잘 한번 보시면은 이 까만색 선, 자 요걸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번 여기 보면은 자 여기도 보면 까만색 선을 못 넘다가 요 선을 넘고 다시 지지하고 또 올라가고 자 여기서 한번 깨졌죠. 깨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요거를 그 넘어서는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번에도 얼마 전에 요 선을 살짝 이탈을 했다가 급반등을 시키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큰 추세를 한번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부딪히는 벽이에요. 이게 무너지면은 자 이거를 자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우리 이제 그 성경이 그 전문가님이 항상 쓰시는 표현 대롱대롱 대롱대롱이 지금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여기도 보면은 요거를 넘을까 말까 하다가 요걸 넘으니까 시세가 나오고 자 지금 여기서 지금 거의 뭐 한 2, 3주 이렇게 계속 맴돌고 있어요. 요걸 못 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넘어가면은 이 가격이 한 5,300원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5,300원을 넘어서 그 위에서 최소 일주일 정도를 버틴다 하면서 그 일주일 안에서 한 번에 양봉이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다 하면은 버티셔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본절 내지 익절 정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추세가 크게 요걸 안 그러면 한번 또 확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기술적인 요소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DIC는 일주일 내에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이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하반기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문종 전문가님의 강의를 또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칼도 다 갈고 공격 태세도 다 하고 했으니까 이제 네. 강의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애들을 좀 공격을 해보면 좋을지 강의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자, 제가 뭐 최근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주식을 좀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칼을 다 갈았으니까 이제 칼을 좀 쓰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없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없는 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최근에 한 두 살 동안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또 없으신 분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반등이 갑자기 확 바뀌니까 또 그 조급해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이렇게 막 사야 되는지 막. 그렇죠. 이거 못 사는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요. 매수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은 도망가지 않아요. 날 두고 도망갈까 막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저기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2,400에서 800포인트 그 아래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비유, 그 이하로 완전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2,300과 740을 잠깐 훼손을 하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10월의 그 마지막 날까지만 해도 아주 그냥 그 심란한 그런 그 날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확 돌변을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2,400 이하는 우리나라 그 역사상 PBR 기준으로 굉장히 싼 구간이다. 그래서 종목 이것저것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레버리지 사셔라. 지수를 사시라고. 그것도 분할로 그냥 사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30% 정도의 기대 수익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지금 경기 침체나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거기다 뭐 2,000포인트가 깨지느니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앵커님 2,000포인트 깨질 것 같아요? 말을 하라고, 말을. 아니요, 왜 말을 못 하냐고.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안 깨져요. 깨지면 어때요? 미워요. 깨지면은 땡큐인 슬퍼요. 거예요. 아니, 땡큐인 거야, 땡큐. 안 고마울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지수가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하니까 오를까? 내릴까? 내가 사면 오를까? 내릴까? 뭐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거기에 굉장히 좀 많이 집착을 하세요. 지금 이 지수에서는 여기 써놨지만은 단기 변동성에 집착을 하시다 보면은 단기 변동성에만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스트레스만 가중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자, 심리,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수주 전부터 심리는 버리고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한다. 뭐를? 레버리지, 지수를. 자, 현금이 없으면은 어떻게 버티면 되는 시장이에요. 자, 이제는 자,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었고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은 기승전 금리예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기승전 금리다. 올해 1월 3일 날부터 바닥을 찍고 다들 지금 현재 나오는,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어이가 없다고. 각 증권사 센터장들이 나와서 2,000포인트 깨지고 박살나고 침체가 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바닥이 나왔어요. 그게 완전한 바닥인지는 아직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하나씩 변수, 이게 거쳐지면은 되고 이게 거쳐지면 되고 그거를 제가 노란톡과 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었어요. 마지막 남은 퍼즐 하나가 완성이 남았는데 그게 신용의 급격한 한 일주일 만에 한 5천억에서 한 1조 정도 털리는 게 마지막 그 시그널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번 주 화요일까지 해서 1조가 넘게 털렸어요. 자, 지금 한 달 동안 9월 8일 날 20조 4천억이었던 게 9월 달 내에는 거의 한 7천억 정도 팔렸어요, 그냥. 그럼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월 한 달 동안 한 2조가 털렸는데 그중에 일주일 동안 1조 한 3, 4천억 정도가 털렸어요. 거기다 미수는 사상 최대, 영풍재직권도 있지만은 미수 거래에 2조, 어마어마한 게 나온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그 막 하락한 거, 실질적으로 9월 달에 하락을 한 거는 금리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매도가 또 집중적으로 나온 거고요. 10월에 급락한 요인은 거의 다 개인들의 신용이 털리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수급이 완전히 꼬인 그런 하락이었다. 그러면서 2,400, 우리나라 그 코스피 0.9 이하가 된 0.89 정도가 됐는데 PBR이 2,300이 오면서 0.83, 0.82까지 온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0.8은 제가 강의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0.8 이하로 내려간 거는 지난 2003년도 우리나라 카드 대란이 나왔을 때예요. 카드 대란 나왔을 때가 0.73 정도가 되고요. 자, 코로나 시기에 또 한 번 나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0.73 전후입니다. 자, 2008년도 미국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해서 미국이 금융위기가 오고 굉장히 금융 시스템,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다 망가질 때가 0.83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려, 금리를 더 긴축을 더 할 줄 몰라. 우려가 있어. 그런 걸로 해서 2,300, 우리나라 PBR 지수가 0.83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내일도 또 떨어질까? 내일은 오를까? 어떻게 될까?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센터장들 나와서 또는 비관론자들 나와서 2,000포인트 깨지고 1,800 간다, 1,500 간다, 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정말 그냥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동원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어디 놀러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시세가 와요. 자, 지금 제가 1월 3일 날, 자, 1월 달부터 해서 이 서울경제방송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전부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비관론이 나왔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금리는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금리를 더해서 막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차피 한 번 남았다고 해서 한 번. 많아야 두세 번? 근데 지금까지 0%에서 4.5까지 왔는데 4.5, 4.7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올려봐야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주식을 사야죠. 언제 사냐. 지금 PBR 자체로 이때도 말씀드린 게 0.9 이하예요. 이 방송 녹화돼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쭉 올라온 거잖아요. 7월 달까지. 7월 달까지 올라온 게 원인이 뭡니까? 서서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제 말이 맞았잖아요. 금리는 어차피 한 두세 달, 제가 드린 말씀이 그대로 두세 달 뒤에 똑같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모든 전문가, 모든 센터장,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금리는 이제 어차피 한번 올려봐야 이제 거의 다 마무리다. 그러면서 더 배팅 하면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7월이 딱 됐어요. 7월, 8월 넘어오면서 어떤 게 있냐면은 파월 의장이 굉장히 FOMC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줬잖아요. 이거 아니다. 금리 더 갈 수 있어. 니네 안심하지 마. 자, 상반기에 모든 전문가, 모든 방송, 모든 전문가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반기 금리 인하래요. 제가 절대 없을 거라고 그랬죠. 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26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가 넘어가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계약권 나왔다 보니까 다들 거품 불어버렸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한 달 전부터 준비하셔라. 지난주, 지지난주부터는 천금의 기회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그냥 분할로 사셔라. 떨어지면 어떠한들,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그냥 사면 된다. 뭐를?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수를 사시라고. 지수. 일단은. 종목을 우리 앞에 상담도 받고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지만은 지금 이 대목에서 종목을 사서 물론 변동성이 크니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은 거꾸로 터지면 더 많이 터져요. 자, 그런데 지수는 PBR 0.83에서 지수를 못 사면은 무슨 주식을 삽니까? 무슨 종목을 사냐고요. 자, 기본 반등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반등. 자,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미국의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10.9%가 빠졌어요. 미국 지수가 10%가 빠지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국내는 워낙에 변동성이 크니까 그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지만 미국이 빠지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지난 7월, 8월부터 해서 미국이 고점 대비 나스닥 그런 거 말고 그냥 S&P 500 대표 주식 500개 모아놓은 지수가 한 고점에서 한 10% 정도 빠지면은 바닥이 올 것 같다. 그런 조정이 한번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개인 신용이 버티고 버틴 탐욕의 개인의 신용이 한 3, 4조가 털려야지 바닥이 올 것 같다는데 9월 내내 안 털리더라고요. 19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안 올 것 같은 신용이 털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가서 말씀드린 게 개인 신용이 한 2조가 털렸는데 한 번은 더 털려야 된다. 한 일주일 사이에 한 1조 전후가 털리면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그게 털리면서 바닥을 잡았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파월 의장이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죠. 상반기에 강한 메시지를 줬던 스탠스가 완화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 플러스가 된 게 뭐냐면은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을 하는 거는 재무부죠. 금리를 결정하는 건 연준이고요. 자, 옐런 재무부 장관이 장기채 금리에 대한 부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장기채는 발행을 좀 감소를 시키고 단기물, 2년물을 발행을 늘리겠다. 그게 바꿔 말하면은 경기를 사이클을 타고 가는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10년물이에요. 자, 단기채는 2년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스탠스예요. 자, 지금 그 4.9%를 2년물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요. 꿈쩍을 안 해요. 기준금리하고 연동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년물은 어느 정도 늘리겠다. 조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고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인 실업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그런 부분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하는. 그럼 고금리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올 상반기에 7월, 8월쯤에 6월, 7월 반도체 마켓에서 하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한대요. 아니라고 그랬죠. 2년물 금리 자체가 꿈쩍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연준의 스탠스도 안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허들이 넘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서 더 빠지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언제든지 회귀가 되는 거니까 자신 있게 배팅을 하셔도 된다. 뭐를 지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기승전 금리입니다. 올해의 이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기승전 금리예요. 여기에 플러스 대한민국에만 있는 공매도. 어마어마한 공매도죠. 그걸로 할인 요인이 10월 달에 더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가격 논리로 갖다 패는 공매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뉴스 보니까 어제부터 그런 거 나왔죠. 공매도 지금 계속 손질한다고. 내년 총선이 있긴 있나 봅니다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노란톡에다 올렸어요. 아주 목숨 걸고 우리 의원님들이 막 그냥 나서잖아요. 21일 날 뭐 법안 소위인가 뭐 그걸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까 장 끝나고 나온 속보는 아마도 다음 주께 이렇게 발표를 할 것 같다. 뭐 한시적으로 총선 때까지 6개월.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호적인 거예요. 일단 왜 그러냐면 악성 매물이 해소가 됐잖아요. 자, 금리에 대한 그 부분은 펀더멘탈 부분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는 격언이 있어요. 증시에.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매수하고자 하는 돈이 없으면 주식은 절대 안 올라요. 못 올라. 그런데 두 가지가 지금 갖춰지고 있잖아요. 확정이 아직 안 됐을 뿐이지 방향을 틀고 있잖아요. 자, 파월 의장이 금리에 대한 부분, 옐런 재무제표 장관이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국채 발행의 증강. 그걸 하잖아요. 그게 거의 완화 쪽으로 나오잖아요. 방향을 틀었잖아요. 이제 확정치가 나오는 건 연말이 되겠죠. 마지막 연준 회의 때. 그렇죠? 자, 그리고 수급. 모든 재료를 우선하는 수급. 자, 악성 매물이 3조 5천억 털렸어요. 한 달 만에. 거기다 미수, 3일, 오늘 그냥 미수 확 찔러가지고 내일 모레 무조건 갚아야 되는 돈. 그게 역대급으로 2조였는데 그게 한 방에 확 털려버렸어요. 자, 거기에 계속해서 누르고 할 수 있는 공매도. 정말 발표를 하면은 어쨌든 간에 수급까지도 갖춰지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하나의 허들을 넘었다는 얘기는 이게 아직 확정 발표가 아니니까 방향은 틀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여론은 그렇게 기울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는 패턴만 달라질 뿐이에요. 제가 앞전에 하이닉스 상담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노란톡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비관론이 말하는 거는 뭡니까? 침체예요. 침체. 경기 침체. 경기 침체를 말할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매크로 변수를 수십 개 어마어마한 그거를 다 조립을 해서 막 해도 경기 침체를 확정을 지으려면은 이미 경기 침체를 겪고 거의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침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침체를 말하는 거는 그 변수를 경제학자도 못 맞춰요. 그거는. 매크로를 맞추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매크로가 아니라 마이크로, 미시경제 쪽에서 하나하나씩만 보면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리였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 금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의 발목을 잡은 이유도 금리였고요. 그죠? IT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으니까. 결국은 이게 해소가 되면은 기업은 결국은 돌아서죠. 실적은 돌아서요. 이미 반도체는 6월 달에 바닥을 찍었고요. 그죠? 재고 바닥과 함께 재고 조정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선순환의 고리를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 9월 달에 수출입 지표 10월 거 나왔잖아요. 또 터닝을 하잖아요. 13개월 만에 수출 증가. 노란톡에도 올려드렸지만은 결국은 바닥 파동에서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이격을 역배열된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리 스탠스와 공매도에 대한 그 부분, 수급적인 부분을 확정 지어주는 발표가 없었으니까 긴가민가한 거죠. 그쯤 되면 또 아 이것도 무산됐어. 아 이것도 아니래. 그런 얘기 나오면서 또 막 소랑소리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뭘 봐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을 보지 마시고 시장의 어떤 가격을 보고 오를까 내릴까를 보지 마셔라. 어느 종목이든 기본 반등은 합니다. 기본 반등은 하는데 그 기본 반등 이유가 문제죠. 이유가.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가 진짜 게임이다.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난 거 기본 반등 나오면 마이너스 20%로 쭉 펴져요. 근데 마이너스 20%를 더 빠르게 업을 시켜주는 건 뭡니까? 기본 반등 이후에 주도주예요. 주도주. 테마주 말고 주도주입니다. 그 시기가 계절이 바뀌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한 계절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내년에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경기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나오면서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주가의 높이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 한 2,500 갈까? 아니, 요번에 한 2,300에서 왔으니까 한 2,400 정도 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서서히 허들을 하나씩 넘어가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뭐 복잡단안한 뭐 이런 거 뭐 그림 뭐 이거 봐봐야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설명을 해도 눈에도 안 들어오고 신용은 많이 줄었다 이겁니다. 그냥. 자, 코스닥 지수 일봉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는 14% 빠졌고 코스닥은 23% 빠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두 배를 배수를 하면은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30% 터져 있는 거고 종목은. 자, 코스닥은 어때요? 23%니까 40% 50% 터진 건 당연한 거예요. 지수 대비. 자, 그리고 S&P 500이 10.92% 빠졌어요. 미국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렁이는 거 의미 없다고 그랬죠. 자,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배터리. 자, 배터리 보유하고 속 앓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으실 거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은 파는 단계가 아니라 고민을 하고 그럴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 나 어떻게 하나? 이거 망했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서서히 바뀔 겁니다. 다만 꼬여진 수급, 그게 제일 큰 게 공매도인데 요번에 그게 발표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좀 더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그 정도 보고요. 아무튼 배터리에 대한 시각은 뭐 이 말 저 말 많지만은 핵심에 대한 부분은 뷰는 저는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지금이 가격 논리로 봐서는 굉장히 좀 싸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자, 반도체와 배터리는 하나의 크게 축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반도체가 먼저 이 시장을 이끌고 나갈지 배터리가 다시 이끌고 나갈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를 사야 된다. 왜? 자, 오늘 같은 게 보이잖아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오늘 2% 올랐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껌딱지로 해서 마이너스를 탁 붙여놨는데 LG엔솔이라든가 뭐 배터리 관련된 대형주들이 오르니까 지수가 0. 몇 % 오르면서 레버리지는 그거 2배에서 2%가 오른 거예요. 자,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샀는데 거꾸로 LG엔솔하고 SDI, 포스코홀딩스 같은 게 낙폭과대해서 그것들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오르는데 나는 소외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본 반등 시기에는 희석을 시키려면은 지수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20, 30%짜리 그냥 먹고 들어간 거니까 기본 반등에서 거기서부터가 본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종목으로 보지 마시고 종목을 뭘 사서 먹을까 막 아까도 100% 몰빵 해가지고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지수 편하게 사서 그냥 그 정도 선 가서 이익 좀 챙기고 그 이익 챙기고 돈이 또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주도주를 사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돼요. 올 1월 달에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그게 반복이 될 겁니다. 아무튼 최근에 제가 그 한 2, 3개월 만에 주식을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시장의 뷰를 앞으로 계절이 바뀌면서 진행이 되는지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종목들이 반등을 주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이 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문종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은 반등 시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 하셨고요. 솔트룩스는 3만 원 부근에서는 종목 교체 마찬가지로 필요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는 보유할 만은 하지만 소부장단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조언까지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종목 상담부터 강의까지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문종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